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특강 2차 1과목 5강 논작물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작물은 적과점 품목 다음으로 시험 문제가 거의 유력시 되는 그런 품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벼 평년 수확량을 쉽게 기억하고 계산하는 걸 포인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은 어떤 품목이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이하다 하는 부분에서 쉽게 기억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나왔죠. 특히 7, 8, 10회에 나오고 2차 2과목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에서 벼 품목의 병충해 7종을 쓰라는 문제는 2번 나왔죠. 시험 출제가 2회 출제가 되었고, 또 플러스 15점 문제 풀 때도 이런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새라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쉽게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기간은 다른 품목 밭작물하고 같이 연관돼서 보험기간은 시험이 나오겠죠. 그래서 5점 중에서 한 4점 정도, 하나 정도는 틀리겠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양직파 불령은 판매기 시연도 7월 31일. 요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날짜만 기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월 31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경작불량보험금은 출수하기 전에, 즉 이삭이 나오기 전에, 나올 출자의 이삭 숫자란 말이죠. 이삭이 나오기 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조사령벼의 경우는 판매기 시연도 8월 31일이 보장 종료일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확불능 보장은 11월 30일. 이런 부분은 중요하죠.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벼에 대해서도 11월 30일, 그 다음에 밀보리 길이는 6월 30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퍼센트 나오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해드렸죠. 제가 지금 밑줄 끊는 거 다시, 유일하게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 재직파에 대해서는 벼에서만 이런 혜택이 있죠.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벼에서만 이렇게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한다, 단 1회 지급이다, 항상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작불능, 이렇게 해서 지금쯤이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걸로. 특히 재현율에서는 분질미는 70%, 이걸 잘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이제 거의 마지막에 했죠. 이정제 파다 해서 약자로 이정제 파다. 이정제는 영화 배우면서 정조임금, 즉 조기 파종하고 동격이다 해서 재파종에 조기 파종도 같이 퍼센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15%, 20%, 25%, 35%에서 요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논작물, 밭작물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양직파, 재정식, 그 다음에 양배추죠. 양배추가 재정식이다. 그 다음에 이정제, 재이양, 재직파, 풀네임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파종. 그래서 논작물이기 때문에 앙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조기 파종도 25%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아마 이상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해보고, 특히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 시험 나올 수 있죠.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이 조사령비는 45%형 가입 자격을 쓰라 했을 때 당황스러웠단 말이야. 이거는
경작불능이니까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10%일 때, 그죠? 일때 45%가 나오기 때문에 45%형에 대해서 가입 자격. 그래서 지급 비율이 45%형일 때 가입 자격은 10%형과 똑같겠죠. 그래서 3년 연속 가입, 3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이다. 요걸 쓸 수 있도록. 요거는 지금 해보지 않으면 요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다. 42%형 가입 자격도 이렇게 2년이다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부담 비율이 10%형이다 라고만 기억했던 것이 지급 비율로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착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틀릴 수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을 요거는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15%형일 때는 42.5%가 나오기 때문에 소점이야 버린다 해서 42%. 마지막 40%형은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40%니까 30%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고 이 전체에 대해서 자기부담에서 15 법칙이죠. 15% 더해주는 것이 수학불능보험입니다. 왜? 이때 인건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서 15를 기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작불능이 42%니까 플러스 15%를 해주면 60. 수학불능보험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10%일 때는 45%죠. 45%니까 60% 나오겠죠. 15%일 때가 2분의 경작불능이 100-15에서 42% 플러스 15% 이렇게 하니까 57%. 40%형은 경작불능이 2분의 100-40이니까 30% 플러스 15% 이렇게 하니까 45%. 그래서 요거는 틀리면 안 된다. 요거는 시험 나올 확률은 많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 산출 방법, 벼 품목에 대해서는 나올 확률이 높죠. 이번에 벼가 나올지, 제가 볼 때는 벼, 온주 밀감, 그 다음에 차는 두 문제, 딱 두 문제로서 해결하자 하는 부분하고, 요 정도가 좀 특이한 부분이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과점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적과점 품목은 항상 사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는 배 품목이 나왔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파이널 특강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평년 수확량은 거의 뭐 100% 나온다고 봐야죠.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뭐 어느 것이 나올지 구분하지 마시고 전체를 쉽고 간결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특별한 게 뭔지 했을 때 특별한 것만 이 문제에서 다 주어진단 말이죠. 문제의 조건에서 다 이용하면, 활용을 하면 쉽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것은 암기로서 될 게 아니다 이거죠. 저는 암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탁탁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벼 품목의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는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 죽음의 D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A, B, C, D, Y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A, B, C, D, Y 5개 포인트는, 이거는 이어니까 그죠? 이는 가입한 횟수죠. 횟수. 가입한 횟수. 횟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A는 조사값이다 이렇게 조사값이다 하고, B는 표준에서 표준, 그리고 빅이다 해서 그 지역이다 해서 표준으로 가지고 한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벼 품목만 예외다. 벼 품목만 예외로 한다. 벼 품목이 예외다.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예외인 것만 탁탁 기억하면 되겠죠. 이는 초이스다 해서 초이스 해서 가입하는 해,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 또는 D분의 C이기 때문에 D 값과 이게 보정계수면 보정계수 그죠? 기준 표준 수확량이면 기준 그래서 C는 초이스이지만 D를 따라간다 분모를 따라서 적용하면 된다 하는 기준만 세우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다. 이는 데드다 해서 죽음의 D다. 죽음의 D이기 때문에 이는 조건이다 하는 요 정도. 그리고 A가 뭐지라고 쓰라라는 문제가 혹시 나올지만 이거는 무조건 과거 평균이죠. 과거에 대한 평균 수확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B도 과거에 대한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 되겠죠. 표준 수확량이다. 그래서 용어가 여기서 과거란 말이 빠져 있죠. 써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수확량 이게 사실은 평균 수확량보다 과거 평균 수확량이 맞죠.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서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너무 전체적인 문제를 풀 때 요걸 쓰라고 해도 저거는 써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래서 가입해가 2025년이면 이 과거에 대한 과거 5년에 대한 어떤 조사값이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 수확량이고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문제가 없다. 이는 가입연도겠죠. 이는 가입연도의 표준연도. 가입연도. 뭐 가입연도, 가입해, 표준 수확량. 아무 표현이나 써도 정확하게 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말을 쓰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A 플러스 우리 집에 대해서 A는 우리 집이죠. A는 우리 집이다 해서 우리 집이니까 스몰이겠죠. 스몰 그래서 A 이는 빅이다 초이스다 데드다 이런 표현을 쓰면 탁탁탁 그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5년 중에 5년을 가입한 게 시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집에 대해서 바로 B분의 C가 원칙이다 이거죠. B분의 C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건데 5년 중에 4년을 가입했다. 5년 중에 4년을 가입을 했으면 A 값은 4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1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것이 바로 큰 데서 작은 데를 뺀 값에서 5년 중에 1년을 보정해 주는 거죠. 보정. 가입 안 했으니까 요것에 대해서 B분의 C다 하기는 이건 암기할 게 없죠. 이렇게 기본 골기를 가져야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벼품목 오늘 강의를 듣고서 완벽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식은 역시 우리 집 플러스 B 마이너스 A다. 그죠? 곱하기 5분의 미가입 횟수 5분의 미가입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항상 1 마이너스 5분의 Y는 우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입 횟수 이렇게 해서 죽음의 T가 나온다. 그래서 벼가 오고 온주밀감도 구하는 조사 수확량에 구하는 값이 다른 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이한 것만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래서 벼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벼농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죠. 예로부터. 그래서 이는 아부지다. 그래서 아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란 말, 부. 아버지다 하면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지라고 할 때 아버지 이름은 누구누구 C 그죠? 누구누구 C.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와 친하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려면 품종이랑 친하다.
요렇게만 암기해 보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핵심이다. 그래서 아부지다 해서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부지다. 부 곱하기 디.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래서 제가 왜 B에 대한 방점을 찍냐면 D도 중요하지만 B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미가입 횟수는 요렇게 뭐 1 마이너스 이거 쓰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와도 요렇게 미가입 횟수를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입이 없으면 이게 0이 돼버리잖아. 이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죽음의 D가 뭘까 했을 때 초이스가 뭐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C가 뭐지 해서 품종이랑 친하니까 그죠? C는 초이스이기 때문에 가입 연도의 보정 개수인데 그것이 품종이랑 친하다. 품종 이약 일자이랑 친하다. 친한 건 재배 방식이다. 이죠. 일반 재배냐, 농약을 덜 치느냐, 친환경, 무농약, 이거 친한 환경과 관련된 재배 방식이더라. 이건 다 준단 말이야. 품종에 따라서 0.93이다. 그 다음에 이약 일자에 대해서 0.94다. 재배 방식은 0.95다. 준단 말이죠. 이거 곱해버리면 된다면. 곱한 값이다 라고 되기 때문에 초이스는 누구누구 C는 주는 값, 품종이랑 친한 재배 방식 요 세 개만 기억을 못해도 값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할 게 없죠. 왜? 우리는 누구누구 C니까 품종이랑 친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주어지는 값을 해서 가입하는 해 보정계수 한번. 이게 보정계수가 C니까 이 곱해봤자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D도 문제 주어진단 말이죠. 과거 평균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A도 과거 평균, B도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과거 평균 보정계수다. 보정계수 요거 해서 보정계수를 다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해를 해버리면 이거는 암기할 게 없고 그냥 시험 나오면 된다. 나머지는 보건가입연도 평균수확 보이는데 표준수확이 103 똑같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부지다의 방점을 짓고 B가 뭐지 하는 B를 우리는 표준 수확량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죠? 이때는 B라고 하는 것은 가입 연도의 지역별 기준 수확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걸 잘 시험 문제에서 찾아보면 된다. 그래서 예외죠. 모든 B는 모든 부분에서 표준 수확량을 썼는데 이 T가 보정계수다 보니까 이것도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 아부지다 할 때 부가 중요하다. 부는 B인데 B는 표준 수확량 아니고 주어지는 가입 연도의 지역별 기준 수확량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이 기준 수확량이 몇 킬로다 해서 9,500킬로다 주어지면 이걸 써야 된다. 그 다음에 D는 보정계수, 5년 동안의 과거 보정계수. 이 부분에서 방점은 뭐라고요? 역시 아버지의 부다. 어머니가 아니다. 아버지의 부가 특이하더라 하는 부분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표준 수확량 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뭐 4년 가입했으면 4년 나누고 있을 거라고. 그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부는 반드시 문제에서 과거 평균 보정계수를 준다 하는 부분이 각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몇 품목이 나왔을 때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아부지다만 알고 누구누구 씨 알면 이 부분 암기할 게 없어요. 이걸 갖다가 뭐 용어를 가지고 계속 암기하는데 암기해도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주어지는 것은 기본 골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에 초점 맞추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나머지 이제 보리, 밀, 귀리 품목의 평균 수확량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거는 똑같다.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 초이스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 Y는 과거 수량 산출년도 횟수. 그죠? 똑같죠? 근데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점점 우리는 공부할 게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년 수확량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 수확량 A값 구할 때죠. A값을 구할 때는 항상 조사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크다면 큰 값.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50%가 크면 최소 50% 해주겠다는 거죠. 이 뜻은
그 다음에 무사고일 때는 다른 품목과 동일하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에 큰 값의 1.1배. 예. 그래서 가입 수확량은 체질을 해라, 채굴 하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 적과점 품목만 100%를 가입을 하고 정산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입 수확량에서 모든 게 지금 벼 품목을 잘 보시면 혜택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벼는 5% 단위로 선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우리가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5% 단위 하는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10% 계약자가 결정한 벼는 10% 단위로 모든 품목은 10%인데 모든 품목은 10%이다. 근데 벼는 5% 단위로 해주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작물에서 시험 나온다면 평년 수확량에서 나온다면 벼가 나올 거다. 그죠? 여러분이 봐도 출제위원은 벼를 내겠죠? 그죠? 필수 문제는 벼다 하는 부분에서 벼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정 개수는 소수점 둘째 미만을 절사하라. 아니면 규정은 밑줄 쫙 꺼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밑줄만 꺼놓고 나머지는 쉽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 표준 수확량. 제일 특이한 것은 요거 2025년도 기준 수확량이다. 이것이 아버지다 할 때 비다라고 강조를 했죠. 아버지의 비다. 그래서 아버지의 비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아부지다 할 때 부는 비다. 아버지가 비이기 때문에 비라고만 체크하면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2025년도 품종의 보정개수, 품종 1항, 2항 재배 방식. 아, 세 개는 누구누구 C일까? 이거는 C 값이구나. 그죠? 요것만 해서 요거는 곱하면 되냐. 0.95 곱하기 0.94 곱하기 0.91. 오케이. 그럼 T분의 C에서 C가 나와버렸으니까 T 값도 보정개수란 말이야. 아, 이게 T 값이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미가입이니까 제일 먼저 미가입을 쫙 꺼버려야 돼. 그죠? 그 B 값은 표준 수확량을 우리가 이렇게 최근 5년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B 값이 아버지가 핵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B 값은 주어진다. 주어진데 또 이걸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다 구했죠. 그 다음에 조사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인데 딱 보니까 이상하고. 이게 너무 적다 생각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50%. 한 문제 정도는, 한 해 정도는 이렇게 시험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50%인 5,500을 해주라. 무사고일 때는 큰 값. 그죠? 13,000에 대해서. 13,000에 대해서 110%. 1.1을 해주라. 이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은 해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평년 수확량은 이제 공식을 써놔야 되겠죠. 평년 수확량은 이렇게 공식을 딱 써요. 아부지다를 먼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부지다 그리고 DC까지 딱 써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A를 구하자 이거죠. 그래서 A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했을 때 A 값은 바로 과거 평균 수확량이기 때문에 조사한 수확량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9,000이다 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000 그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너무 적으니까 평년 수확량의 50% 해서 5,500을 쓰면 됩니다. 그죠? 5,500을 써도 됩니다. 그죠? 5,500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무사고일 때는 이렇게 해서 13,000에 110% 그죠? 큰 값에 110% 그 다음에 5,500의 근근을 쓰라고 하면 11,000kg에 50% 이렇게 쓰시면 더 좋겠지만 바로 써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A 값이 나왔다. 이게 A 값이 나면 A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B 값 나오죠. B 값도 미리 체크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놨다. B 값은 이렇다. 그 다음 초이스 해서
D와 C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보존 품종이랑 친하다 해서 요 세 개를 곱해서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면 나온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D 값은 보존 개수겠죠. 그래서 보존 개수는 주어진다. 0.93, 0.92, 0.91, 그 다음에 0.94. 그죠? 0.94를 나누기 4.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때 이게 미가일 때 줄을 긋지 않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A 값을 요게 A 값이다. A로 쓰면 되죠. A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을 써놓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A 값은 9,950 플러스 큰 값 빅. 빅이니까 10100 마이너스 A 플러스, 그래서 요거 잘 써야 되죠. B 곱하기 D죠. B 곱하기 D. 그래, 곱하기 D. 그래서 공식을 반드시 써놓고 해도 됩니다. 써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문제지에 써도 되고, 이거는 답안지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죠? 문제지에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답안지에다가 써놓고 풀면 더 편한 사람은 쓰고, 쓰지 않아도 바로 우리는 평년 수학량은 해서 바로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부 D 값이 우리는 D 값은 보존개수 0.92니까 0.92 마이너스 아부지 다 아는 9,950이더라. 그죠? 요것에 대해서 괄호가 중요하죠. 요렇게 대해서 곱하기 이걸 쓰지 않고 5분의 1 미가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 둘,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할 때 하나 둘 괄호가 좌와 우가 동일해야 된다. 좌가 두 개면 우도 두 개 돼야 공학용 계산기는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괄호 9,500 플러스 괄호 이거 쓰고 곱하기 이거 쓰고 마이너스 괄호 곱하기 분수기능, 이렇게 해서 괄호를 딱 해주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곱하기 D분의 C니까 C는 여기서 우리가 풀 때 품종이라는 체제에서 0. C 값을 구해놨죠. C 값은 0.81이니까 이것은 0.81을 바로 쓰면 되겠다. 0.81 D 값도 0.92 맞죠? 숫자도 지금 맞잖아. 여기 난데없이 9,100 개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줄 풀기를 해서 이것이 맞는지를 보면 8644kg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게 계산하다 보면 이게 0.925가 나올 거예요. 0.925가 나오면 이런 것은 보존개수는 소점 둘째 미만은 절사하라 했으니까 둘째 미만은 절사니까 0.92가 된다. 그런 것은 조건을 따라주라.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수학량 소점 이하 절사해라, 뭐 하라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주면 된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한 줄 풀기가 쉬운데 한 줄 풀기를 하면 되는데 한 줄 풀기 원칙은 되도록이면 한 줄 풀기를 하되, 여기서 뭐 수학량을 구할 때도 조사 대상 면적은 딱 떨어지겠죠. 조사 대상 면적은 딱 떨어지는데 이 조사값이 단위 면적당 뭐 유효 중량이다 이렇게 했을 때 유효 중량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를 들어 식을 갖다가 3제곱미터에서 0.5kg가 나왔고 이것이 함수율 곱하기 1 마이너스 0.14분의 1 마이너스 0.2다. 뭐 계산했는데 이게 263.5g이 나와서 소점 이하를 반올림하려면 264가 된단 말이야.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한 줄 풀기를 할 때 이걸 그대로 쓰기는 곤란하다. 왜? 유효중량 구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걸 구해서 밑에다가 한 줄 풀기를 해서 또 여기다가 조사값을
0.264kg 이렇게 해주란 말이죠. 그걸 계속 질문하는데 한 줄 풀기가 아니지 않느냐. 한 줄 풀기가 맞죠. 하는데 이런 조건을 주어주니까 이것이 정답이지만 채점자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구에서 위에다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질문할 필요 없어요. 한 줄 풀기 쭉 하게 되면서 이거는 조건을 가지고 풀하면 조건을 우선해라. 조건을 우선해서 해서 여기다 대입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이 주어진 대로 이렇게 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은 논작물에 대해서 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차 2과목 5강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